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2월, 3월 오미크론 확산이 너무 심해서 예년에 비해서 학부모 회의가 한 2주 정도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벚꽃이 핀 모습을 학부모님께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가 많이 예쁘죠? 네. 자,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무부장 장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영상고등학교 학부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명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하루도 빠짐없이 제일 먼저 학생들 아침 등굣길을 맞이해 주시는 백용규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일일이 챙겨주시는 전희정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학교의 큰 살림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행정실장님 양윤석 행정실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교감선생님께서 부장선생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우리 학교는 우리 학생이 한 44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교원이 53명, 그리고 행정실 선생님까지 한 10분 계시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학교 정말 큰 살림을 실장님 맡아주시는데 학사 부분에 또 큰 살림은 우리 교무부장님 맡아주시고요. 그 옆에 우리 이제 생활부장님이십니다. 생활안전부 송준용 부장님이십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강렬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목은 사회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 무엇인가 딱 느낌이 오시죠? 교육정보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육정보부가 미래 교육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 크롬북 관련되는 안내도 이렇게 나중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하병석 부장님이시고요. 맡은 과목은 상업 과목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장님은 아까 이제 꿈틀 무대 보셨는데 항상 그 꿈틀 무대와 아침맞이를 책임져 주시는 교육운영부장님 김태호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맡은 과목은 느낌이 오시죠? 음악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정말 특성화라고 하는 건 특성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학교고, 그 특성화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고 있는 우리 황지현 부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는 이 카리스마가 남다른데, 과목은 조리의 우리 기능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능장 정도면은 학위로 치면 박사 학위급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장님의 담당 과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뭡니까? 체육이죠? 우리 정희중 부장님이신데요. 우리 부장님은 방과 후 운영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방과 후 수업에 관계된 모든 책임을 총괄하시는 부장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오미크론 또 확진이 되신 또 우리 부장님 계시는데, 아이들이 입학해서 졸업까지 이제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는데,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정부의 우리 이혜성 부장님 댁에 계시고, 우리 기획 선생님 이창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진로입니다. 진로와 그 진로 중에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취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장님 김현정 부장님이십니다. 맡은 과목은 보건 간호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우리 학생들하고 가장 이제 밀접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학년 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1학년 부장님 박효선 부장님이십니다. 맡은 과목은 상업입니다. 그리고 2학년 부장님의 과목은 무엇일까요? 체육. 우리 체육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2학년 부장님이시고요. 2학년 8반에 또 우리 부사관 또 수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3학년 부장님 안 계시는데요. 우리 3학년 부장님도 오미크론 확진이어 가지고 학교는 못 나오시고 댁에서 수업은 지금 다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영산고등학교 모든 교직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담임 선생님들 앞으로 1, 2, 3학년 담임 선생님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들 나가셔도 돼요. 나가셔도 제가 오늘 수업을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오늘 선생님들이 전부 다 빼입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1학년 1반 아까 좀 전에 학년부장 선생님이신 박효선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상업입니다. 1학년 2반 황숙혁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수학입니다. 다음 3반 심희석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4반 어승우 선생님. 아마 학부모님 참 제일 많이 오신 반 같습니다. 담당 과목은 정보 컴퓨터입니다. 다음 5반 장의준 선생님. 담당 과목은 과학입니다. 6반 심승진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다음 7반 최지선 선생님, 담당 과목은 상업입니다. 마지막 8반 선생님 우리 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자 2학년 1반 이호진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조리 담당이십니다. 그 다음 2학년 3반 변재성 선생님 담당 과목은 조리입니다. 그 다음 2학년 4반 김유신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 2학년 5반 최현지 선생님 담당 과목은 보건 선생님이십니다. 다음 2학년 7반 김병관 선생님 담당 과목은 조리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학년 부장 선생님이신 2학년 8반 김석 선생님이십니다. 담당 과목은 체육입니다. 차렷 경례 2학년 3반 선생님이십니다. 네, 3학년 선생님, 담임 선생님 두 분이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집에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3학년 1반 권수근 선생님, 담당 과목은 사회입니다. 3학년 2반 김민지 선생님, 담당 과목은 조리이십니다. 3학년 3반 유현희 선생님, 담당 과목은 조리이십니다. 다음 3학년 6반 김기윤 선생님 담당 과목은 국어입니다. 그 다음 3학년 8반 김판규 선생님 담당 과목은 정보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 우리
위클래스에서 아까 리스트를 만드시고 했던 어머님들 아시겠는데 우리 정문 상담 선생님 해서 김나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상담 신청하시거나 하실 때 위클래스 저희 여기 3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 우리 통합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민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차렷 경례. 네, 간단하게 담임선생님 소개가 마치고 자 다음은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전년도 학부모회 회장님에 대한 감사패를 교장선생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김혜진 전 학부모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영상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김혜진 기아는 영상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본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 봉사하였으며 자녀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모습은 많은 이의 기감이 되셨습니다.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신 공을 높이 기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31일 영상고등학교장 백용규. 네, 다음은 우리 학교 백용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및 학교 경영 방침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가 모든 걸 뒤집어 놨습니다. 이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야 학교는 더 신이 나거든요. 우리 작년에도 못했고 재작 2년을 못했습니다. 2년 못하고 3년 만에 이제 하는데 그래도 막 많이 와주셨습니다. 원래 이제 3월 한 중순쯤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못하고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어제 오늘 또 나누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한복이 하자 이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다 했는데 힘듭니다. 진짜 학교는 많이 힘듭니다. 물론 뭐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이제 자녀들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또 고생하시고 걱정이 많으시지만 학교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쌤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뭐 선생이라고 뭐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우리 학교에서는 교장이 항상 솔선수범 하는 교장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걸렸습니다. 뭐든지 솔선수범하는 교장입니다. 제가 해보고 이제 다 얘기하기 때문에 오미크론도 내가 딱 걸리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쌤들 2, 3일은 힘들어도 뒤에는 괜찮다. 수업 좀 해도. 그래가지고 우리는 2, 3일 이제 아플 때 목소리 안 나올 때는 이제 사실 수업을 쉬어야 되고 그래서 한 2, 3일 뒤 되면 좀 목소리 괜찮다 싶으면 수업을 해주십니다. 집에서 쌤들 수업하시고 사실 이렇게 되는 학교 많지 않습니다. 그 학교 어느 학교라고요? 영산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자녀가 다니는 그 영산고등학교 충분히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학교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름다운 벚꽃을 보시라고 제가 이 꽃꽂이를 한 겁니다. 제가 했다고요. 박수 치소. 참 세상이 너무 많이 힘들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교육은 또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학교는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고는 어디로 갈 건가 사실 걱정 많으시잖아요. 처음에 영상고 이렇게 입학시켰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은 뭐 걱정해서였는데 그래도 잘하네 다른 학교보다는 보니까는 열심히 하네 이런 느낌은 아마 들고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을 것이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떠한지 한번 보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아버님들 손 한번 드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야 된다. 아버지들 마흔을 집에서 땅 몰고 와가지고 가봐라. 엄마 보고
행복합니다. 차에서 다리 뻗고 누워 있습니다. 갔다가 상담하고 내려오면 극합니다. 뭐라 카드노? 선생 뭐라 카드노? 이래가지고는 집구석 안 됩니다. 아버지들도 함께 해. 교육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마 보고 갔다 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별나게도 저는 자식들 키울 때 집사람하고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별난 아버지다 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저는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아버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저희들 시간은 많지 않아서 하여튼 제가 그래도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믿으실 것 같아서 학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학교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한번 오시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오늘 또 날씨가 또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비는 안 오고 벚꽃이 그래도 만발하게 이렇게 피어 주어서 너무 우리 아름다운 우리 그 교정을 보실 수 있어서 너무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환영하고요. 먼저 특성화라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제 어떤지 그래도 다른 학교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올 1학년들 성적입니다. 저희들 75명 탈락했습니다. 오고 싶은 아이들 중에 75명 탈락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경쟁률 부분 특별자애들 1.65 대 1이었습니다. 저때 70명짜리였습니다. 70명 그냥 적어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3등쯤 됐더라고요. 경쟁률 부분 따지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공개를 하지 마십시오. 사진 찍죠. 왜냐하면 이거는 비밀리에 서로 학교마다 좀 보호해줘도 우리 이제 어머님 때문에 우리 거는 이제 공개를 하는데 저 밑에 게 너무 오픈되어 있네. 예, 하여튼 요거는 그냥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제 다른 루트에서 제가 다 이제 수집했던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전형에서 사실은 3등쯤 했는데 대강은 69명 모집밖에 안 하니까는 빼고 거의 2등, 3등 정도 하는 그런 학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업계, 공업계 합치면 32개의 특성화가 있는데 그건 20개 이상이 다 미달이었습니다. 채우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죠. 특히 공업계가 거의 미달입니다. 공업계는. 상업계는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어떠냐. 사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오픈하는 겁니다. 옛날 좀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저희들, 지금 1학년들은 영상고 4회, 그리고 3학년이 영상고 2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영상고 3학년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3학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1학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1학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고 치는 애들이 거의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에서 지금 계산 한 7명 있더라고요. 한 5일 이상의 사고 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감하고 저하고는 하루 한 번에 이렇게 교실을 순회하는데, 지금까지 한 달 다 됐지 않습니까? 한 명도 들어누이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저 카드 어쩌려고 모르겠으면 저것들 다 서울대 가면 어쩝니까? 나 서울대 가서 싶어 겁납니다, 저거.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 죽습니다, 지금. 이게 좀 쉬워야 되는데, 특성화가 조금 하다가 좀에 또 자습도 시키고, 좀 자기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자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2학년 한둘이 엎드려 있습니다. 3학년 한 3명 엎드려 있습니다. 2학년들까지도 이제는 물이 들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또 더 잘합니다. 1학년 때보다 더 잘하는 것도 2학년들이 지금. 3학년 때 이것들은 가만히 1학년들이 또 하니까 이것들도 정신을 차려. 우리 쌤들 다 나가셨죠? 솔직히 말하면 수업이 안 된 쌤 몇 분 계시거든요. 요새 수업이 됩니다. 기가 찹니다.
제 교감한테 그랬거든요. 선생은 언제 바뀌느냐? 애들이 바뀐다 그랬어요. 애들은 제가 와서 3년 딱 하니까 학교가 바뀌고 애들이 바뀌더라. 제가 전에 2017년도에 이제 교장 공모로 왔습니다. 대부분 다 알지요? 네. 예, 신문에 다 났지요. 그래 했는데 사실은 딱 와서 17년, 18년, 19년 정말 3년 교감을 제가 죽을 똥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바뀌고 애들이 바뀌더라. 근데 선생님들은 안 바뀌더라고. 미치겠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고 욕은 나오는데 말을 못하고 살아간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딱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학생들이 딱 바뀌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는 올해부터는 샥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이제는 연구 안 하면은 뭐 애들 앞에 서지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학교다. 제가 원했던 학교를 영상 보니까 올해부터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믿으셔도 됩니다. 믿겠습니까? 네. 믿으십시오. 영상고등학교 괜찮습니다. 올해부터 완전히 이제는 어떤 특성화보다도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좀 감성적인 꽃 들어가는 거 보면 멋이나가 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바퀴를 두르고 와서 교장실에 가서 응 웁니다. 너무 좋아서. 교감한테 티는 못 내고 막 교장실 혼자 가서 막 웁니다. 너무 좋아서. 이걸 내가 원했는데 이제 이루었구나. 이제 이 학교가 됐구나. 제가 5년 이제 했으면 이제 6년째 이제 교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걸 내가 원했는데.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너무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는요. 그래서 사실 법인에서도 잘했다고 욕받다고 이렇게 파티까지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파티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렇게 변화 도전 혁신 좋아하고요. 열정으로 우리 학생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상고 사업은 2017년도 제가 와서 지금까지 교육부, 교육청 사업은 다 따냈습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돈 쓰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래 몇 명 죽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거요. 그러나 이런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학교가 변하고 그래서 오늘의 영상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힘드셨고요. 그 선생님들 모두에게 우리 학부모님 진짜 감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우리 학교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매력적인 직업교육 육성사업 저겁니다. 학과 재구조화 사업. 그래서 학과를 바꿔서 조리로 바꾸고 이게 이제 학교의 원동력이 됐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혁신지원사업, 고교학점제, 과정형평가, 혁신지원 이런 것들요. 중기청 사업까지 작년에 다 따냈습니다. 중기청 사업 저런 거를 서울에 올라가서 학교장에 발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혁신지원 사업 지금 하고 있고요. 중기청 특성하고 인력 양성 사업 하고 있고요. 웰빙조리과 제과 과정형 평가 지금 할 거고요. 공간 혁신 사업으로 교무실 리모델링, 음악실 리모델링, 학생 생활교육실 다 리모델링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 누구 학교 뭐 하나만 얘기해야 저는 이거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는 학교 대부분 다 합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부산에 150개 학교, 고등학교만 150개 있습니다. 고등학교 150개 아침마다 다 합니다. 근데 매일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하는 학교 하루도 안 빠지고 태풍이 불어도 하는 학교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하는 학교는 많습니다. 저는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속성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오면 사랑한다 하고 이름 불러주고 함께 애들이 바뀐다 아닙니까? 아까 영상 제가 늘 보여드리니까는요. 부산 영상고 치셔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쌤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생들 위해서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고 댓글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딸랑딸랑 요새 하도 그렇게 써서 그런 거 해주시고 우리 쌤들 격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17년 저 부임하고 나서부터 참 엄한 짓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작년 12월 달 24일 날 했었던 행사고요. 요거 이제 최근에 했었던 거 따끈따끈한 거야. 제가 원래 환갑입니다. 환갑이 이 짓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합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한다고.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선생이거든요.
예, 우리 쌤들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우리 영상고 사진 한 장 하면 요거 딱 얘기합니다. 비 오는 날 단대에 우리는. 요거는 그 국화꽃 필 때 재작년에 아마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밥도 해줍니다. 이 진짜 아침에 원래 밥 해줘가지고 우리 학교 바뀌었는데 이걸 내가 못 넣겠더라.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해준 지가 2년이 됐는데 이걸 또 못 써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실 뺐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사실 우리 학교가 바뀐 거는 아침 밥 해준 것 때문인데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을 못 해줬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요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좀 위드 코로나 됐으니까는 아침 맞이할 때 푸드트럭에서 아이들 요런 이제 주먹가게 이런 거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죠. 교육청에서도 뭐 영상국 카메라 다 해주는 학교 이렇게 인성 좋은 학교로 교육청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이소. 교육감한테 가서 부산 시내에서 인성 제일 좋은 학교 어디입니까? 영상국 갈 겁니다. 그만큼 소문이 많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시설은 뭐 그냥 느낄게 보여서 그냥 최고 시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최고 시설입니다. 조리과 뭐 보건간호과 사무경영과 뭐 어느 갈 것을 작카페 이것도 뭐 나중에 투어 해보셨죠? 직입니다. 예, 이거 뭐 도서관 또 최근에 이제 했던 건 따끈따끈합니다. 뭐 어저께도 뭐 어느 학교 와가지고 놀래 뒤를 자빠질 제가 받쳐줬다 아닙니까? 자빠지는 가보면 뭐 도서관도 뭐 이런 생각을 어찌 한노. 도서관도 우리가 정독실이 있고 카페형이 있거든요. 조용히 읽을 놈들은 안에 들어가서 조용한 데 가서 문 닫고 읽으면 되고 얘기하면서 읽고 싶으면 그 카페형에서 앉아서 하면 됩니다. 이거는 카페형입니다. 의자 테이블 액수로 비싼 겁니다. 어디 가는 요 안에는 가면 정독실입니다. 조용하게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도 전자책방 하나 이래 떡 있습니다. 헬스장 있는 학교 몇 군데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뭐 영상놀이만 이거 하도 많이 팔아먹어 가지고 뭐 부산 시내에서 혁신 공간 사업 탑5 다 5위 안에 5위를 5개를 선정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학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 보여주면 부모님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절인 날 여기 밑에 그 열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전기선 올려놓고 익하고 들어놓자 합니다. 정인지한테 이런 학교가 영상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데 누가 하더라고요. 저거 계속 잠 못 잘 거냐고. 안 잡니다. 걱정 마이소. 딱 해가지고 좀 딱치만 벌떡이네 다 들어갑니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저는 이 사진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사진 좀 잘 수도 있어야 되죠. 뭐 당구, 탁구장도 있고요. 뭐 우리 애들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노래방. 저서 무대입니다. 저게. 그래서 요거 아까 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 공연이 이거 신입생들 앞에서 애들이 공연한 꿈틀 앞에 공연한 이게 학교 아닙니까? 저는 이게 학교죠. 그런데 저 전력이 뭔지 압니까? 저는 동인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 22년 한 사람입니다. 동인고가 어떤 학교인지 아십니까? 아주 빡친 학교입니다. 부산에서 지금도 2, 3위 안에 든다 하대요. 뭐 서울대 많이 들어가고 공부 잘하는 학교 지금도 2, 3위 안에 든다 하던데 저는 국영수밖에 가르치지 않았던 학교 이런 걸 상상도 못했던 학교에서 편교사 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와서 영상고등학교 와서 교장하면서 제가 이런 걸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솔직히 해서 저 아는 많은 사람들 이제 인스타에 뭐 페이스북에 막 이런 거 다 매일 올립니다. 저는 집에 퇴근하면 다시 시작하는 게 이제 일과가 이거 올리는 겁니다. 댓글이 다 그렇으면 다시 고등학교 들어갈 수 없나? 내 영산대학교 나왔는데 영산고 다시 갈 수 없나? 이런 게 이제 댓글의 내용입니다. 너무 다들 대단한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벤치마킹은 뭐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고요. 예, 뭐 이쪽에 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고 뭐 이 사람들도 어디서 알았는지 뭐 부산일보를 봤는지 가지고 또 저희도 와서 다 보고 갔습니다. 이 블렌디드 교실 이거는 저희 학교가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다 구축은 되어 있는데 잘 활용 안 하거든요. 근데 교장 교감에 하도 설치니까 우리 쌤들이 막 너무나 잘 씁니다. 보시면 여기 교실에는 저희들이 요 단초점 요 앱선 사건 설치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요날 요 선생님이 코로나라서 학교 못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코로나 걸린 애들도 또 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학교 온 애들이죠. 이 선생님이 지금 감독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쌤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안 해도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사실 학교장이 다 병갑니다. 병간데도 우리 쌤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옳은 학교. 그 다음 실습실에는 저희들 전자칠판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우리 22대? 예, 22대인데 지금 이제 12대 설치해놨고요. 원래 지금 돈 받아놨습니다. 모든 실습실에 다 저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처음부터 막 불광불거에 미친다 이 소리 참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셰프 선서식이라고 하는 것 하고요. 혹시 학부모님 초대받으셨을 겁니다. 2학년들이 하죠. 2학년 조리과 학부모님들 이날도 오십시오. 오셔야 학교는 힘이 납니다. 우리 부사관 아이들 견장수회지 부사관은 2학년 3학년 다 할 겁니다. 이때도 학부모님 오십시오. 학부모님 오십니다. 다요. 그 다음에 조리과 내일 합니다. 2학년 보험간호과 2학년들 내일 합니다. 2학년 보험간호과 학부모님들 내일 오십시오. 그래야 학교는 힘이 납니다. 제가 이 사진도 참 미칩니다. 애들이 학교를 다 오네요. 작년부터 다 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한 달 출석 100%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다. 우리 옛날에 두드리 맞았기 때문에 두드리 맞아도 지금 다 왔다. 요새는 말도 못합니다. 못 온다 그러면은 때 이래야 되는데 그때 다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별로 이렇게 100% 출석하는 애들한테 햄버거하고 콜라를 줘서 이렇게 이걸 하나씩 나눠줍니다. 어느 순간 경쟁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 저만 3학년 일반입니다. 3학년 일반인데 그때 4개 단원, 5개 단원 해가지고 제일 많이 달았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인문계도 요즘에 100% 어렵답니다. 잘 나가는 인문계. 저러면 뭐 동인고등학교 선생들하고 뭐 한 번씩 만나겠죠. 저 동생도 있고 다 하니까. 동인고도 잘 안 된다 카도 지금 100%. 뭐 안 오면 뭐 알았다 이래. 옛날에는 안 오면 이러고 알아요. 욕하고 패고 이러면 오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되더라고요. 아마 원래는 더 우리가 햄버거 값이나 콜라 값을 더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거 햄버거 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참 저희들 상도 받을 수 있는 상은 참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요. 사실 교육부 장관상 이런 거 받는 거 안 쉽습니다, 학교가. 근데 다행히도 참 감사하게도 참 많은 상을 이렇게 받았고요. 뭐 대회 나가서 상도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상 실적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학교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이런 거 이제 또 강의를 많이 가는데 뭐 경남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교육청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가서 학교에 대한 이제 특성화고에 대한 발전 방안 이런 거 얘기 주로 합니다. 가서 제 강의 좀 잘 하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분리 다니는데 참 감사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취업을 해서 이렇게 MOU 체계를 요걸 해병대하고 했었던 것들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좋아지니까 성형외과에서 와가지고 또 자꾸 MOU 체계를 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 서면에 있는 것들이 혹시 마음에 든 데 가서 성형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저희들 MOU 대행때 좀 싸게 해줄지도 모르면 전화해서 제가 원장한테 전화할 테니까는. 예, 요 저 태우 어머니, 뉴라인이죠. 우리 저 장민 학생회장이 지금 뉴라인 성형외과 지금 근무 중입니다.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가시면은 쌍꺼풀 이쁘게 잘해주고 뭐 또 더 해준답니다. 그렇게 혹시 하시려면은 저기 가서 영상고 학생회장 누굽니까 물으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이런 데또 취업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결국 이제 취업처를 이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고 싶은 학교, 왔으면 머물고 싶은 학교,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 꿈을 이루는 그런 학교, 이게 영상고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2학년도에는 작년에도 제가 이제 방향을 제시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요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이 했던 자료입니다. 올해는 또 배움이 있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3류 운동을 실시하는데 그 중에서 질서, 인사, 배움인데요. 지금 질서와 인사는 제법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학교는 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움이 다시 한 번 더 배움을 더 올해 이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인 1자격증, 그리고 1인 1방과후 학교, 그래서 마치고 집에 볼록 가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남아서 그래도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부족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고 싶은데 하여튼 올해는 집에 잘 안 가더라고요. 몇 년 전에 힘들 때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하든지 애들이 마치면 막 화장합니다. 와 화장하러 가면은 알바로 가려고. 그래 고깃집 같은 데 가서 알바 기가 차게 한답니다. 그럼 학교 못 자겠습니까? 잡니다. 자야 또 저녁에 가서 알바하니까. 지금 그런 애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저녁에 이렇게 방과후 같은 거 할 때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다 ITQ, 한글 무조건 다 가르쳤습니다. 사실 작년 할 때마다 될까 안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되더라고요. 올해는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ITQ, 한글, PPT, 더 나아가서 엑셀까지. 그게 이제 1학년 때 지금 우리가 자격증을 따게 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도 쭉 다 이렇게 지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취업 후 학습입니다. 아까 교감선생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소개할 때요. 사실 이제 특성화 중요한 것은 선취업 후 학습입니다.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대학교 왜 갑니까? 취직하려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면 그게 더 나선 거예요. 대학교 가서 또 졸업 또 취직해야 되는데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겠죠. 좀 더 좋은 취업처면은 만족하시잖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은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원서 위험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 괜히 대학교 보내보이소. 이 세상에 홈페이지에 상홈페이지입니다. 가서 뭐 그렇게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어머님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 대학교 가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진짜 잘 인문계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온 거예요. 4차 산업시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과들만 있다니까 우리 학교는요. 조립, 로봇이 해봤자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보험간호, 앞으로는 보험간호 더 멋지죠. 구사관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아이들 공부를 대학교 가는 것은 1년 뒤 가도 되고 2년 뒤 원서 위험에 들어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네 일 좀 한번 해봐리. 해보고 그래서 뭔가 늦게 대학교 가서 공부를 더 하지 그냥 가봤자 의미 없습니다. 애들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는 선취업, 먼저 취업을 하고 뒤에 공부를 해라. 남학생들과 군대 갔다 와서 해도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취업에 성공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학교는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업처를 찾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우리 선생님들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대학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뭐 좀 뽑아봤더니만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청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인력 양성 사업이라 그래서 산학 맞춤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취업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외식 조리 과정에 카페 디저트 과정, 간호조무사 사무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취업처를 저희들은 최고 좋은 취업처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영상고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는 거 더 좋은 곳을 찾아보겠다는 게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공부하고 싶다 하면 잠깐 휴직하고 내가 공부 좀 하고 올게요. 가서 공부하고 또 오고. 그렇게 가야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학교 못 갈까시도 걱정하십니까? 대학교는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보냅니다. 한 70% 들어갑니다, 애들요. 70% 대학교 들어갑니다, 지금. 취업을 안 해서 좀 걱정됩니다만은. 근데 의미 없다. 지금은 대학교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 어머님 때는 뭐 그때는 좀 어려웠다 아닙니까? 대학교 가는 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대학교 보내는 그 의미 갖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이가 한번 취직해봐라.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대학교 가는 게 우선 아닌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 학교에 3유 3무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3유 3무 운동의 정착기입니다. 질서, 인사, 배움,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는 없다. 담배 연기, 무단지가, 기도부름. 없습니다. 담배 연기는 아마, 우리 생활, 안전부장 얘기가, 생활안전부장은 이제 아침에도 가면 자전거 타고, 전기 자전거 타고 저 밑에까지 갔다 오거든요. 작년까지는 나가면 한 건 정도씩 회 올 때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맨날 빈털터리로 들어옵니다. 한 건도 못 올리고 있어. 원래 3월달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이 영산대역까지도 아무도 요새는, 원래는. 전에는 작년까지 해도 뭐 구석에서 가끔 피우다 걸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하나도 없다가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단지가, 우리 아까 교과서 얘기 8시 20분에 다 들어옵니다. 신기합니다. 인문계도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인문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시 20분에 싹 다 들어옵니다. 지도부는 제가 작년까지 이거 얘기할 때 가끔 애교는 있습니다. 네, 이랬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부장님. 원래 지도부는 원래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지금쯤 되면 뭐 선생하고 싸우는 몇 년 믿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원래 한 건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착기다. 완성기다, 이제. 이제는 거의 이제 영상부에서는 이게 완성기다. 이제는 이거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학교는 변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냥 담배 단속만 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 보면 안 되는데 이걸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했지만 괜찮나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공개 게시판에 붙여놓거든. 이거 저쪽에 붙여놨습니다. 했지만 우리 애들 여기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저거 아빠 엄마한테 막 보내준다고. 이거 사실은 아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문상도 물론 이제 성공하면 5만원짜리 문상을 주는데 보건소 가가지고 소변검사에 니코틴 하나도 안 나와야 이거 인정하거든요. 이렇게 걸어놓으면요 아이들이 저거 스스로 안 피우더라고요. 모르겠다. 졸업하고 또 대학교 가서 또 피우는 거 아이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들어와요. 이래 놓으니까. 누구 담배 피하는데 그래 확 빼버린 애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 여기 시간 담배를 끊었다는 사실에 자부심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다른 통계 자료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부산시 전체 고등학교를 설문조사한 게 왔었는데 정말 제가 고마웠던 것은 다른 학교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2학년 때 배웠다, 3학년 때 배웠다 나와도 우리 학교는 고1, 고2, 고3 때 배운 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학교 때 배워서 온 애들이. 이 고등학교 와서 배우겠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아이들은 담배는 거의 안 피운다고 저는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원래 이제 우리 영상을 쓰려고 더 매력적인 학교다. 더 매력적인 특성으로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실전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인성교육을 함양하자. 수업 분위기를 좀 더 조성하자. 학생들 진로에 집중하자. 취업이나 진학에 대해서. 그리고 신입생 성적을 좀 더 올리자. 아마 1학년 학부모님들 뭐 내년에 1년 늦게 났으면 우리 학교 못 들을지 모릅니다. 다행입니다. 1년 일찍 나와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학교 만들 겁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이어른 씨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
정말 이 글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다려도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거 자식 교육시킬 때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물주마가 자꾸 흘려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거죠. 물은 흘러내리지만. 그런데 매일매일 그러지 않고 물을 주면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라요, 우리 아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콩나물 키워보셔서 알 겁니다. 하루만 주고 이제 잠바 쑥 다 나옵니다. 콩나물 못 먹습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단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교육은 그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한날 한시에 뿌린 씨앗도 꽃피는 시기는 다르더라. 혹시 자제분들이 조금 꽃피는 시기가 좀 늦은 자녀가 있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꽃씨도 뿌린 시기가 똑같이 뿌려 어떤 조금 일찍 나는 게 있고 조금 늦게 싹을 틔우는 게 있거든요.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또 기다려 주시면 아마 언젠가 웃는 날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라,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저 되는 거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영상도 이만큼 발전하는데 그저 된 건 아니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께서 자녀가 이만큼 나이가 뭐 이제 16, 17, 18까지 그저 자랄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늘 계속 주었던 그 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영상국 교육계획서에 적은 글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제가 이제 6년째인데 5년 동안 있었던 영상고에 대한 이야기를 통틀어 놓은 겁니다. 수주 많던 산골 소년이 저기 접니다. 정말 신입생 충원마저 힘든 학교를 변화시켜 불광불급을 말하다. 우리 선생님들은 늘 불광불급했습니다. 미친다. 제발 미치자. 우리 함께 미쳐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교장 부임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교문에서 아침 맞이를 시작하니 선생님들도 함께 아침을 시작한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한다 말하고 가끔씩은 인형탈도 쓰고 교복도 입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소통하니 아이들 얼굴엔 웃음기가 내비친다. 겨우 이제 웃음기가 살짝 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교면과 학과를 바꾸고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아침밥도 해주고 아이들은 산무 운동을 실천하고 선생님들은 학교 홍보와 진로 체험에 열정을 다하니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난다. 매력적인 지역계고 육성사업선정, 혁신지원사업선정, 공간혁신사업선정, 중소기업청 지역계고 인력양성사업선정, 아름다운 학교선정, 매직사업 우수학교선정, 인성교육 우수학교선정, 흡연예방사업 우수학교선정, 각종 조리대회 및 심폐소생술대회 최우수상 수상. 학교는 점점 발전하고 아이들은 나날이 성장한다. 졸업을 하면서 어떤 아이는 취업을 하고 어떤 아이는 대학 진학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내고야 한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성화고로 탈바꿈하면서 선생님들 또한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하니 웃는 아이들이 입학을 한다. 정말 웃지 않는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웃도록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학년, 1학년 중심에 이제는 웃는 아이들이 들어요. 아침에 애들 등교할 때 선생님 하이파이브 하고 나면 까르르까르거립니다. 웃는 아이들 들어와서 웃게 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웃는 아이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교정에는 아이들 웃음소리만 가득하다. 질서와 인사, 배움 있는 학교, 더 매력적인 특성화고로 우뚝 자란 영상고를 바라보며 산골 소녀는 매일매일이 행복이다. 산골 소녀는 행복가득 영상고의 지속 가능을 염원하며 예쁜 금자나 한 송이 그린다. 교장하면서 학교의 변화된 모습들을 그냥 글로 쭉 한번 적어본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학교는 이렇답니다. 내비게이션이랍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신호를 주고 해결책을. 이 학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 학교에, 저 대안학교더라고요. 돋보기다. 선생님들께서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나 또한 나를 자세히 볼 수 있다. 학교는 이런 것이랍니다. 심장 충격기다. 죽어가던 내 마음을 잘 이끌어주시고 혼도 내주시면서 내 마음을 살려준다. 학교는 채찍이다. 채찍을 맞을 때 아픈 것처럼 쓴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오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겼다. 이게 저 광주에 있는 저 학교에 대안학교 학생들이 적은 학교는 무엇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굉장히 제가 느낌이 많았습니다. 우리 영상국이 모든서 올해 2022학년도에는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돋보기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장 충격기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채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학생들 진로를 더 많이 고민해서 정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때 영상도 잘 보냈네 이 얘기 할 수 있도록 정말 학교장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교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올 2022학년도 함께 열심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뒤에서 큰 격려와 관심 진짜 많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들으시니까 열정과 에너지와 사랑이 넘치시는 교장 선생님이시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와 학생이 발전하려면 선생님이 편하면 안 된다고. 저희 진짜 충분히 힘듭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학교 오셨는데 알짜배기 이제는 좀 교장 선생님께서 큰 틀에서 이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알짜배기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시겠습니다. 어머니들 책자 받으신 거 있죠? 그거 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저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책자는 버리지도 마시고요. 올 1년 잘 갖고 계시면서 여기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한번 펼쳐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학교 교육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더 매력적인 영상고 있고요. 예. 영상도 알려드립니다. 있고 이제 연역 있습니다. 예. 올해 우리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 이제 부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학교가 왔던 모든 프로젝트들 상 받은 거 굉장히 열심히 많이 잘 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영상고입니다. 예, 그럼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학교가 어떤 교육 활동을 할 때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산교육의 기본 방향이라는 이 틀에서 우리는 학교 교육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부모님들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아이가 앞으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육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이게 바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예, 또 넘기겠습니다. 자, 10페이지, 11페이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아이들로 교육시키겠다는 우리 학교의 다짐입니다. 예, 또 넘기겠습니다. 자, 12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학교는 1, 2, 3학년 모두 8학급, 총 24학급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또 하나 특수교육, 통합학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학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를 보면 남학생이 조금 많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행정실 직원 선생님만 이렇게 썼는데 교장 선생님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교사는 총 53명입니다. 밑에 경력을 보시면 15년 미만의 선생님들이 한 29분 그리고 20년 이제 이상 되시면서 30년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이 한 24분 정도에서 신구가 조화로운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소개 이렇게 보시면 담임 선생님 성함과 계시는 부서 교무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냐면 아마 우리 담임선생님들이나 우리 학교에서 SMS 메시지를 잘 보내고 있죠. 그거 잘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자기 불편할 때 엄마 핸드폰이나 뭐 이런 핸드폰에 담임선생님 전화번호 차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학교에서 너무 연락이 안 온다 하면은 근데 우리 아이가 좀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할 때는 꼭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아마 저희가 이 책자여서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기꺼이 본인 휴대전화 번호 우리 어머님들과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4페이지 1번, 2번은 넘기겠습니다. 3번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성적에 관계된 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고사 이 세부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지필평가입니다. 이제 시험 보는 거. 시험 보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게 수행평가가 있거든요. 수행평가는 우리가 요즘 가정중심의 평가라고 해서 그때 참 자주 봅니다. 저도 머스베만 둘 키웠는데 남자 아이들의 최고 약점이 수행평가거든요. 도대체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수행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 수행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하든 꼭 쓰게 돼 있습니다.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자, 여기 보면 3학년과 1, 2학년이 다릅니다. 자, 구분해서 보시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얼마나 우리 학생부를 믿지 못했으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3학년에 해당되는 거 현재. 그 다음에 대입제도가 얼마나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으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그래서 1, 2학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소개는 못하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미기재와 미반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기재는 예를 들면 방과후 학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활동하거나 수강하는 내용은 미기재, 생활기록부에 쓰지 못한다. 방과후에서 뭐 했는지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학년 부분. 자, 똑같이 쓰지 못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영재교육이나 발명교육의 실적은 대입에 미반영한다. 미반영한다는 이 말은 기재는 할 수 있으나 반영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영 안 하면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그 아이들의 이력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한번 이제 좀 꼭 어머님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여기 출결에 관계된 얘기인데 저희는 학교에서 출결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성실한가 하지 않은가는 우리가 출결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잘 안 들리나 봅니다. 그러다가 3학년 올라가서 자기 생기부를 보고 있는 순간 선생님 이때 얘기 좀 해주시죠 하고 후회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생기부에 있는 틀입니다. 출결에 관계되는 건데 자, 출결사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일수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와서 수업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날짜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190일 이상 잡아놓습니다. 그 다음 결석일수는 이제 결석하는 날인데 결석의 그 종류가 질병결석. 아무 때나 질병결석 해주지 않습니다. 진료확인서, 진단서 이런 거 내야 되죠. 그 다음 미인정결석은 무단결석입니다.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오는 거. 그 다음 기타결석은 이거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뭐 조부모 복양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머니 돌볼 사람이 없다 하면은 이것도 결석입니다. 기타 결석입니다. 이 기타 결석은 옆에 특기사항에 꼭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종류로 질병으로 7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을 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2학년 때 볼까요? 방황을 했나 봅니다. 학교를 27일 이상 안 갔습니다. 그럼 이거 꼭 적어줍니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마음을 잡았나 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럼 개근입니다. 이런 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중에 저희가 이제 인정결석으로 되는 게 생리결석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생리결석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월 1회만 이렇게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보면. 그 생리결을 쓰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아프면 결석도 할 수 있고 조퇴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꼭 쓰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결 부분은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교과학습할 때 사항 우리 선생님들 보면 밑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거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선생님들이 작성하기 위해서 연수, 선생님들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이들 진로와 굉장히 밀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시험을 잘 봤다고 쓰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할 때 어떠한 장면에서 걔가 잘하더라. 수업할 때 어떻게 잘하더라. 말 그대로 과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좀 잘하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답어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당부장 표시는 이거는 학생부 신뢰도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 중에서 뭐 허위 기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수상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이 생기부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수상 계획은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학년 초에. 여기에 없는 상은 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없는 상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학기 때 다시 한번 결제를 막고 다시 한번 이 작업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 중에서 제일 좋은 상이 학교장 상입니다. 외부 상은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보시면 NCS 실무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NCS는 국가능력표준이라고 해서 혹시 자녀들이 대학생인 아이들이 있으면 이 NCS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기 관계되는 그 대회를 꼭꼭 개최를 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여기 보면 자, 큰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활동이라고 해서 아이들 입학식 한다, 뭐 한다 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이 동아리 활동이 이제 옛날로 치면 특별활동입니다. 예, 그 다음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한 일주일에 1학년은 3시간, 2, 3학년은 4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수업하는 시간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음력으로 처리된 게 34개일 겁니다. 그러면은 2, 3학년은 일주일에 학교에서 34시간을 수업을 한다는 얘기고 우리 1학년은 월요일 7교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학교에서 33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월요일 7교시는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기초학력의 그 대양을 위한 방과후를 또 운영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9페이지 학과 및 코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 이거는 제가 뒤에 나중에 보기 좋은 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번부터는 우리 학교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인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참 보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학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옆에 좀 보면은 중간 넘어서 1학년 있습니다. 2학년, 3학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1학년에 국어 배우네, 수학 배우네, 영어 배우네, 한국사 배우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예, 2학년은 국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영어를 배우면서 통합사회를 배우네. 체육이 2시간이구나. 음악이 있구나. 환경 수업을 하구나. 예,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은 엄청 복잡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학과나 자기 코스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는가인데 이것도 의외로 보면 간단합니다, 어머님. 자, 1학년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배운다, 상업경제를 배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짝짝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제빵, 카페 디저트 코스라고 하는데 무슨 과목 수업을 하는지 적어도 부모님이 아셔야지 아이와 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3페이지 위에 있는 표에 자, 웰빙 조리과 카페 디저트 코스 제빵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표. 자, 2학년 부분 보면 자, 우리 2학년 아이들은 자, 이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13시간의 전문교과 수업 중에 서양조리 3시간 하고 제빵, 빵에 관계되는 수업을 7시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가공이라고 해서 떡에 관계된 수업을 3시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실습 수업 하는 날 좀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5페이지는 사무경영과에 있는 2학년 7반,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8반, 3학년 8반 학생들인데, 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수업하는 과목들이 2학년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학년에 우리 아이들은 뭘 배우느냐면 창업 일반 바리스타, 군대 윤리, 군 리더십 되어 있는데, 자, 부사관이니까 당연하겠죠. 군대 윤리와 군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 보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알게 된다면 훨씬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는 사실 저도 애들 둘을 다 키웠지만 우리 아이 성적표를 제가 받아본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한 다음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애들은 잘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걸 엄마가 선생인지를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충격받을까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를 배운다는 거 부모님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목에 따라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국어 3단이라는 건 일주일에 3시간 배운다는 겁니다. 국어 선생님이 3분 들어가십니다. 자, 1학기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친 거 30%, 기말고사 친 거 30%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영 평가는 1학기 때 2번 할 겁니다. 그 2번이 20% 반영돼서 100%가 반영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쫙 보시면 우리 1학년이 배우는 과목들이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각 해당하는 자녀별로 교과목 평가 계획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면 우리 애들이 엄마들도 듣도 보도 배우지도 못했던 얼마나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있는지 그 고충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예, 한 쫙 넘기겠습니다. 34페이지까지 예, 아이들 배우는 과목과 평가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제 이걸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에 대한 이해죠. 너 뭐 수행평가 잘 봤나? 뭐 그 따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애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구나 하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이제 이 성적표나 생기부를 보면은 어머님들은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이거 보시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취평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학교 다닐 때 절대평가가 있었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로 나오냐면 A, B, C, D, E가 나올 겁니다. 때로는 등급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보면 자, 생활기록부 이제 기록 방식이 나오는데 자, 성취율 점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되면 A입니다. 80점은 B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실용국어나 실용수학이나 진로에 관계되거나 은미치에 관계되는 과목은 A, B, C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뒷장을 넘겨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참 보기가 어렵거든요. 자, 36페이지 얘기하지 않고 37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성적을 보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쉽게 말하면 국영수 사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음악, 미술, 체육이 있고 상업, 경제나 뭐 창업 일반 이런 과목이 있는데 자, 그러면 국어과 성적 일람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같은 과목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필평가 6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번 받네. 합계 원점수가 95점이야. 그러면 아까 90점 이상은 A. 그 다음 국영수 사과에 관계되는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은 4%. 그러면은 우리 1학년이 140명이라고 하면 4%면은 한 5등, 6등까지가 1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 나오는 거는 이 국영수 사과에 해당되는 과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영수 사과는 옆에 보면 보통교과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 그 밑에 전문교과라고 되어 있는 상업경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전문교과는 특성화에 관계된 것, 조리, 보건, 상업에 관계된 건 특성화 교과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지필평가 얼마, 수행평가 얼마, 합계 원접수에서 여기에는 성취도 A, B, C만 있지 등급이 없죠, 어머니. 예,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는 등급이 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등급이 없다. 전문교과는. 그렇게만 이해하면 제일 쉬운 거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예, 뭐만 보시면 되냐면 자, 옆에 이제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6페이지는 뭐 쉽게 보면 옆에 보통교과 하나, 그 다음에 전문교과 로마자 2 되어 있는 거 요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전문교과 로마자 2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5단계 A, B, C, D, E가 나온다는 거, 수강자 몇 명이 들었다는 거 쓰여진다, 석차 등급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사업경제 이런 성적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교과는 보시면 자, 성취도 A, B, C, D, E 있다, 수강자 수 쓴다, 석차 등급 쓴다 하니까 국어가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혀진다는 말입니다. 성적표랑.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대학 갈 때 그러면은 사업경제나 이런 거 필요 없네? 아니요. 이런 것도 학교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A, B, C, D지만 그쪽에서 계산하는 또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어려운 얘기지만 공부는 좀 골고루 잘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실용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 B, C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결에 관계되는 부분, 예, 여기 보면은 39페이지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학생들 생리 인정에 관계된 출석 인정은 하지만 악용되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은 인정하지만 시험 기간에 생리결을 쓰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단서를 제출해야지만 병결에 해당되는 80%의 성적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이용되면 우리 남학생에 대한 역차별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현장 체험 가는 거 있는데 우리 학교는 7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 1 빼고 7일이고 항상 이거는 7일 전에 신청을 해 주십시오. 예. 자,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지금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학과 내 세부 전공 코스. 저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감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계 다니는 아이들도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전공을 뭐 할지 진로를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 특히 1학년은 10명 중에 9명은 너 뭐 하려고 우리 학교 왔어? 이러면은 보건하고 싶어요, 조리하고 싶어요, 제빵하고 싶어요, 부사관 가고 싶어요. 하고 싶다는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참 저는 기분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시면 자 22학년도 입학생이라는 것은 1학년이란 말입니다. 자 1학년은 지금 학과가 없습니다. 1학년 학과 없죠 어머님. 자 1학년 학과가 없는데 대신 뭘 할 거냐면 1학기 때는 보건과나 조리과나 사무 경영에 관계된 공부는 다 시킬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 학과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 한번 보시면 학과 간 과목 선택형 해서 2022학년도 입학생 1학년이죠. 자, 2학기 때는 각과에 해당되는 전공 공부를 6시간씩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2학기 때 학과를 나누어서 전공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1학년들은. 그래서 이 1학년들은 지금 1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1학년한테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다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2022년 1학년도 입학생, 지금 2학년입니다. 1반 조리예술, 웰빙조리과 2반 제과, 3반 제빵, 보건간호과는 이런 코스제가 없습니다. 국가시험이 있기 때문에. 자, 사무경영과 6반, 7반 사무경영 코스, 8반 부사관 코스. 이런 식으로 2학년이 나누어졌습니다.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은 대신 웰빙조리과가 1반, 2반이 조리예술이고 3반이 카페 디저트 코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학과 내 세부 코스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우리 학교의 정말 장점은 뭐냐면 조리과에 있는 친구들이 부사관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6시간씩 부사관과를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 또 학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과정평가형은 지금 우리가 이제 3학년 3반, 2학년 3반이 이제 그 제빵 기능사 과정을 따기 위해서 우리들 아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44페이지부터는 우리 또 지역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예, 선 지역과 후 학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건데 몇 페이지부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한번 보시자면 우리 부장님 말씀 끝나고 나서 53페이지부터 그 다음 장은 좀 댁에서 꼼꼼하게 읽으시고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진로부장 김현정입니다. 네, 장시간 설명 들으시느라고 좀 고생이 많으셨는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학생들과 함께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방향도 한번 잡아주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진로라고 하면 취업 아니면 진학인데 제 개인적인 욕심상 취업도 정말 좋은 취업조에 잘 가서 잘 적응해서 그런 졸업생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진학도 좋은 과를 잘 선택해서 가서 정말 진학도 잘하는 그런 취업과 진학이 잘 되는 그런 학교였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기울일 예정입니다. 먼저 44쪽 한번 작년 졸업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총 졸업생이 15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는 유독 진학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취업을 많이 하는 때가 있고 진학을 많이 하는 때가 있는데 작년에는 유독 진학 바람이 불어서 진학이 70%였고 이제 취업에는 한 15% 정도의 아이들이 가 있었습니다. 기타에는 아버지 일을 돕는 친구라든지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겠다는 친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취업 진로 분석을 보시면 사실은 39명의 보건간호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취업을 3명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다 진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차례 설득도 했는데 일단 진학으로 많이 빠진 상황이고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총 22명의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했고요. 3번에 보시면 진학 현황인데요. 4년제에 60명 정도, 그 학교는 이제 부경대, 동아대, 경상대, 신라대, 고신대 다양한 학교로 이제 가기는 했고 이제 과도 보시면 법대 간 친구도 있고 물리학과, 경영학과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간호학과를 총 39명 중에서 15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신라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전형으로 저희가 가게 되는데 매년 2명씩 뽑는데 모두 다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저희 학교 아이들만 뽑을 정도로 신라대는 또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 체계가 비교적 좀 잘 되어 있는 학교라고 보는데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물리치료학과라든지 방사선, 임상병리 이렇게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간호학과를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에 조금 전문대까지 친다면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턱이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교직을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한 첫 시기에는 저 역시도 제가 보건간호과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도할 때 간호학과를 가라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학에 이제 적응하는 모습 그리고 간호사가 된 모습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사실 간호학과 공부가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거기에다가 깊이감도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영어 정말 그러니까 자기 에세이 같은 것들을 영어로 써오라고 해서 지금 벌써 저한테만 연락 온 친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영어에는 ABCD밖에 모르고 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피부과를 갔었는데요. 피부과 안내 데스크에 접수를 하는데 선생님 하고 부르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니 했더니 마스크를 내면서 선생님 저 누구예요 했는데 몇 년 전에 3년 전에 저희 졸업한 학생인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한 3, 4등 제가 담임했을 때였기 때문에 3, 4등 하는 아이였습니다. 간호학과 갔는데 2학년 때 새 학점이 펑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 길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돈을 벌면서 또 이제 실무 경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결국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병원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고민을 해볼게요 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물론 간호학과 가면 좋지요. 간호사가 되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참 좋은데 아이들이 가서 과연 얼마나 높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지에 대한 거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다 보니까 취업에 조금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은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이제 둘째 주에 제가 작심을 하고 1학년들은 2반씩 총 4번, 이제 2학년, 3학년들은 과별로 해서 3번씩 해서 총 10번에 거쳐서 제가 이 설명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 설명회를 마치고 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1학년들인데 취업부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 이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나을까요? 라고 고민을 상담하는 친구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렇게 1학년 때부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3학년 졸업할 때 분명히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결과를 가지고 졸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회 때도 어떤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잘 없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직업을 가지고 되었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취업하느냐 아니면 진학을 하느냐다. 진학을 하는 경우에는 더 심화적인 공부를 해서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는 진학이 맞다. 그러나 자격증을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장점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님들한테도 그런 설명들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은 경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나 어떤 지위 상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급을 하기 위해서 대학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친구들, 또는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진학을 하는 친구들은 바로 진학한 친구들에 비해서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분명히 다르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밤을 새서도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27살 나이의 아이들을 비교를 했을 때 대학을 진학했을 때는 휴학을 몇 번 거칩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또 취업처도 바로 못 구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취업을 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은 27살이 정도가 됐을 때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대학 졸업장도 가지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놔두고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 시선, 대학 졸업장 의식하지 말고 어떤 전략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지에 대한 선택을 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어머님도 하셨으면 좋겠고,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1년 동안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이가 취업을 바로 했을 때 월급 외에 이제 매달 12만 원 자기가 적금을 듭니다. 적금을 들면 3년이 지난 시점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아이가 모으게 되거든요, 원금을. 근데 900만 원을 나라에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공부를 하든지 또는 창업을 하든지 한번 해봐라 하고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45쪽에 보시면 좀 오타가 났는데 2022년 이제 선취업 후학습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 교육청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들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한테 지금 내려온 거는 1학년한테는 20만원, 2학년에는 30만원, 3학년에는 50만원까지 취업 준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게 결정되면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재직자 전형인데요. 거의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은 정시로 수능 쳐서 가는 아이들은 거의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수시 모집으로 가게 됩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전형들을 열어놨고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뿐만이 아니라 고른 자녀 전형, 고른 기회 전형이라 해가지고 다자녀부터 해서 정말 많은 전형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재직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을 때는 이런 전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취업 활성화 운영 방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좋은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본인들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들이 돌거든요. 특성화고 현장 실습이라든지 취업 이런 게 하면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절대 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공대에 좀 위험한 전기라든지 이렇게 조금 배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위험한 작업들을 하는 절단된 얘기 이런 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리 아니면 그러니까 조리로 일어가는 외식 업체들 또는 이제 병원 아니면 사무경영과를 통해서 가는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것과는 거리가 좀 머니까 그런 것들에 현혹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4번에 보시면 46쪽에 4번에 보시면 이제 2023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 비수도권인 부산에서는 수시 모집 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학생부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에 보시면 고른기 내 특별 전형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모든 대학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들마다 전형들이 너무나 다르게 되어 있고 보는 학과 그 과목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밑에 있는 사이트들을 한번 어머님들이 들어가 보시는 건데요. 대입정보 포탈에서 대학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대학 어디가라고 네이버 창에 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거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진학사 홈페이지입니다. 진학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서도 나중에 이제 대학 원서 접수도 이걸로 통해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대학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무원 시험도 특성화고 졸업자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공무원 부산시내에는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역인재 9급 수습 직원 해서 6개월 수습 과정 거친 다음에 이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인데 이게 올해자로 보건이 6명, 식품위생에서 조리과에서 2명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1학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성적 기준에 보시면 전문교과도 성취도가 전부 다 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 50%는 또 A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인 국영수사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문교과까지 관리를 해야지만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좀 잘 성적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무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공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은행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8쪽에 넘겨보시면 저희가 이제 취업과 관련한 이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무적으로 올해는 40명의 아이들이 벌써 취업을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그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해서 3학년 때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현장에 내보내서 한 2달 가까이 한번 인턴십처럼 현장 실습을 해보고 뭐 업체에서도 그리고 본인도 오케이 사인이 되면 이제 취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작년에 사업비만 해도 1억 1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학년들을 대상으로 이만큼의 돈을 투자하면서 아이들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 하나 1학년 그 어머님들도 아시고 이렇게 취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9쪽에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 예정 프로그램 총괄표라고 해서 산학 맞춤반, 요게 방금 말씀드린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리과에서 외식조리 한 과정, 그 다음에 카페 디저트 한 과정, 그래서 외식업체, 또 저희가 요번에 삼진 어묵을 가진 삼진식품과도 협약을 맺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외식조리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나 제빵, 제과 쪽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카페 디저트 과정, 이렇게 해서 2과정이 열려있고 간호조무사 과정에서 1, 2라고 되어 있는데 한 과정은 병원급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 한 과정은 성형외과 맞춤형 교육입니다. 사실 성형외과 아까 전에도 교장 선생님이 되게 애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취업을 시켜봤더니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성형외과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래들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지인 할인도 막 많이 지부가 해주기도 하고 또 연봉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성형외과 취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경영 과정 으로 해서 5과정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조리 제품도 업체랑 같이 한번 개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칵테일도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스타 공부를 해보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같이 이제
학생들에게 진로 방향도 제시하고 또 결정된 진로를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긴 하지만 취업도 진학도 사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취업을 갔을 때 그 산업체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네가 해낼 자신이 있느냐 라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진학을 했을 때도 그 대학에 비싼 학비를 내고 가는데 그 공부를 네가 방황하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 라는 고민들을 1학년 때부터 해주시면 정말 학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아이의 인생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